자,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사람 읽어보십시오. 엄청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거든요. 많은 책을 읽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이제 제가 책을 안 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읽자.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었잖아요. 그만 읽자 했는데, 이 책을 보고는 또 도저히 안 읽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0권을 사가지고, 부산의 CEO분 중에서 제가 보통 친한 분한테 10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더만 교수님 이거 가지고 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라고. 왜? 했더니만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저희 회사에 교수님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스타라는 그 회사의 그 사장님, 근노동칠 사장님 제가 고소 친합니다. 그분이 내 강의를 처음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그분이 다른 업체 소개해가지고 제가 연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강의 듣고 난 이후에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오직 25년 동안 이게 뭔가 하면 두려움 없는 조직입니다. 회사에서 변화가 되려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를 볼 때 혹시 시적이 없다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또 그 이야기를 왜 못하는가 하면은 혹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위에 사람한테 좀 부과되는 그런 은사가 아닐까 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힘 있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에 한마디로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도 결국은 그 인원수만큼 정확한 효과를 못 얻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기 좀 설명해 볼게요. 제 간단한 소개하는 몇 가지만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하동시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150차수했습니다. 1년 하면은 12차수를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안 합니다. 그죠? 한 달에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8월달하고 2월달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번 할 수 있으니까 150차 할 수 있으니까 15년 했죠. 그죠? 그래서 부산의 영남도서에서 제가 경영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제가 한 60분 정도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CEO분들이 내용이 좋으면은 영남도서에서 그 책을 사고 그래서 영남도서에서는 저를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매번 부산일보 신문에 광고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덕을 보고 영남도서는 이분들이 오면은 이 책 내용이 좋으면은 사장님들이 책을 몇 권씩 사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면은 한 책이 한 150권 정도 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남도서도 좋고 저도 내 돈으로 신문에 광고 내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고를 계속해서 내주니까 저도 부산에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2020년 딱 5년 전에 아니라 드디어 특강 5,000번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그 대단한 이거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한마디로 인간의 수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야구 선수 안타 5,000번 이러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생에 특강을 5,000번 이상 하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5년 전에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매달 한 200번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한 1,000번 더 하면은 지금 6,000번 정도는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강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년 동안 특강 1,000번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강 프로그램만 650개입니다. 650개. 그래서 650개 중에 오늘 한 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쪽에 우리 APP 가정에서는 초창기에는 르네상스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메디치 강문 가지고 강의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원장님이 또 대나 쪽으로 한번 강의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대나 쪽으로 강의합니다. 자, 이게 아리마 히데코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리마 히데코를 여자인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기네스 기록을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월급을 받았느냐. 그죠?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 몇 년 정도 월급 받을 것입니까? 직장 생활할 것입니까? 30년. 예, 보통 한 30년 정도 하는 거죠. 보통 한 30살에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60살 정도. 대기업은 요새 60살까지 못합니다. 한 55살 정도.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 60살이니까 많이 어려봐야 한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83년 동안 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3년 살기도 힘든데 83년 동안 돈을 벌였으니까 이게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분이 1906년생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기로 2003년에 돌아갔으니까 4기도 오래 살았어요. 백아사까지 살았어요. 백아사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최종적으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2003년도에 백아사에 죽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살아있었다 이러면은 정신이력을 더 세울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강을 제일 오랫동안 하시는 분 계시죠? 김병석 교수님. 지금 105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강의한 사람일 겁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반부터 대학 교수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한마디로 지금 105살까지 하니까, 그죠? 그분도 그 강사 기록으로서는 상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46살에 도쿄 오타마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커피숍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커피 가격이 좀 얼마 안 되니까 좀 많이 팔아도 결국은 뭡니까? 가게 세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오타카 지역에 커피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는데 이 사람들끼리 항상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임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장사는 그대로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장사해가지고 가게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결국은 커피숍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이 어떤 장사로 바꾸는가 그러면은 술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서비스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만드는 가지고 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커피보다는 그래도 술집이 어떻습니까? 좀 부가가치가 좋잖아요. 그죠? 사과 몇 개 깎고 2만원 받는데, 오징어 한 마리 보고 3만원 받는데, 2만원, 3만원짜리 섬신 서비스를 한 번 주고 30만원 받는데, 이거는 뭡니까? 한 병만 팔아도 커피 수백 잔 팔아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술집을 하려면 긴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긴자에 와서 술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월 달에 A라는 여자가 여기 오픈했습니다. 3월 달에 B라는 여자가 오픈을 여기 있었습니다. 또 C라는 여자가 저기에. 그래서 약 4만 1km 간격에 약 1년 사이 비슷한 시기에 딱 5사람이 술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5년 지나니까 3사람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60%가 망했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년째 딱 되는 날 아리마 히데코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딱 9년 딱 지나니까 이 사람 나이가 드디어 몇 살 되는다?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 이자가 고민을 합니다. 야, 이미 내 다른 친구들은 5년 전에 3사람 떠났고 또 1년 전에 1사람 떠났고 혼자 떠난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자가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언젠가는 나도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왕 떠날 것 같으면 한번 몸부림이 남치보자. 그래서 여자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여자가 평생을 살면서요 3가지를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3가지. 그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미용실에 가는 겁니다. 왜? 50대 후반이 되니까 서서히 머리도 세고, 그냥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용실에 가서 돈은 좀 들어도 미용실에 가서 깨끗하게 미용하고 화장하고 손님들 더 친절하게 모시고. 그래서 이 여자를 뭔가 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능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거기에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두 번째 자리에 이겁니다. 한 9년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당물들의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서정 대표님하고 여기에 김성용 대표님을 서로 소개해 줬을 때 서로 윈윈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1년 지나니까 박서정 씨가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야, 나 정말 고맙소. 당신이 김성용 씨를 소개해주는 덕에 내가 사실로 사업이 많이 좋아졌다. 연말에 우리 직원들 전체 해치가겠다.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김성용 씨도 나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야, 당신이 우리 박서정 씨 소개해주는 덕분으로 내 사업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직원들 여기 와서 해치가 되니까 그죠? 음식 준비해 주시오. 매출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여기 와가지고 새 사람 만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 공부하는 것의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매력을 더 느낍니다. 훨씬 더 이 가정이 즐거워지고. 자, 그럼 세 번째 자리에 이겁니다. 세 번째 자리에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 가면요, 보통 주어분을 못 느낍니다. 임금이나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간단한 장만한 술집에 가면요, 마당이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딱 오면은, 잠깐 이 남자하고 손님하고 한 5분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맥주 한잔 따르고, 잠깐 대화가 나누다가 또 저기 새로운 손님이 오죠. 그러면은, 스미마셍.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 또 이분한테 맥주 한잔 따르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매일 정치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매일 프로 야구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랑 한 5분 정도 대화할 것 같으면은 고객에게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자. 고객이 좋아하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이 어떤 대화를 하는가 열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도쿄 긴자에 갔다 보면요, 일본의 큰 조각상사들이 다 도쿄 긴자에 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물산 같은 거, LG 상사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일본에서도 왕마도 나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조각상사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봤더만 역시 환율, 경제, 무역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공부를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의 유명한 미용 기자 신문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줄 아십니까? 신문 광고를 지어야 제가 모든 기사를 다 했습니다. 신문이 한 4장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 힘들어요. 왜? 너무 모르는 경제학 논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면 경제학 논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경제 안 하는 여자가 되다 보니까 신문은 끝까지 있는데 결국 경제학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신문에다가 경제학 논문 모르는 게 있으면 딱 찍어놨다가 저녁에 술집에 손님 오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에 남고기는 다 경제학과 출신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막으라는데 아, 네, 요새 경제신문을 읽는데 그 연구가 힘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까?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또 신이 나서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괜히 나이를 받는 거야. 이 사람한테 5분 개인 받아가지고 한 연구 알고 또 이분하고 이야기해서 또 모르는 연구 하게 물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매번 돌면서 개인 나이 받는 거야.
그러고 한 1년 정도 하니까 좀 신문이 하시 쉬고, 왜? 용을 하니까. 그로부터 여자가 계속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움합니다. 어떤 싸움하느냐? 볼리비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5.2%다. 이 사람은 4.8% 싸움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담을 찾습니다. 왜? 마담은 항상 최근 신문을 보니까 최근 데이터를 가는 거잖아. 마담, 오면서 볼리비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야? 5.2%.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요즘은 뭐딱 네이버에 딱 치고는 알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 보기는 경제학통들도 이 마담한테 경제 통계를 물어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50대 말에 60대 초에 걱정을 해가지고 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몇 살 때까지 이 가게를 그만뒀다? 2003년 101살에 결국은 죽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나 내가 좀 약간 나이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101살 아니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더 배우고 더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가 힘들죠. 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과의 필요인데 제가 숙제 설명에 쉽게 활동적 타성이라는 말을 한 거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파괴적인 경영 혁신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그 성공 방식을 계속해서 따른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성공했던 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 강우석 감독의 사례로 내가 설명할게요. 강우석 감독이 그 성공했던 게 나중에는 자기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우석 감독은 그 족쇄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분야. 제가 프리랜서 하기 전에 18년 동안 저도 대학 교수했거든요. 정말 재미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 18년 한 동안에 일부를 안 바뀝니다. 첫날 여기 앉은 학생이 졸업할 때도 여기 앉습니다. 첫날 저 뒤에 앉은 학생은 졸업할 때도 저 뒤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요. 내가 18년 동안 열심히 봤잖아. 첫날 내 수업에 딱 들어온 학생이 딱 앉는 게 졸업할 때도 그대로 앉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한 번 그 자리에 한 번 앉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결국 그 자리를 갖는다. 여러분들은 특히 남성들은요, 그 자동차 타면요, 자기 집에 갈 때 내 똑같은 길만 돕니다. 다른 길에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순떡이 돼도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 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집을 찾아간다든가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김유신이가 친구네 집에 계속 가잖아. 그래서 자기 엄마가 뭘 하죠? 앞으로 삼국 통일을 한 놈이 기생에 빠져가지고 네가 그래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유신이가 말을 탁 탔는데 잠깐 졸았는데 말이 이 친구가 맨날 친구네 집에 가니까 지금 모르게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말했는데 또 왔느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간 게 아니고 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 없는 말을 잘랐잖아. 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말을 매일 그 사람이 친구네 집에 가니까 말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도 말이 결국은 그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매일 갔던 그 편한 길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약간 옆길로 세면은 더 새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을 안 찾고 항상 우리가 익숙한 패턴에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강우석 감독 관계를 들어봅니다. 강우석 감독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1000만 가구의 영화를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미도. 그런데 이 신미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전에 이 사람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사람 첫 대박입니다. 그 당시 2002년도 지금부터 23년 전에 207만 명 대단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다시피 1000만 가게 많죠, 그죠? 요즘에는 뭐 1800만, 2300만까지 되니까
지금은 처음 하기 많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22년 전, 23년 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여간에 207만 명 정도 되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성공했던 툴이나 이 영화가 성공했던 툴 다 똑같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항상 흥행 배우를 씁니다. 강우수 감독의 특징이 안 쓴 게 아니라 설계를 씁니다. 그래서 거의 강우수 감독의 초창기 영화들 보면요, 안 쓴 게 아니면은 항상 설계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톱 배우니까. 이런 배우는 석다이감을 키고 몇백만 명을 묵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텔레비에 연속극 하면은 욕 많이 씁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쓰잖아. 네. 그죠? 왜? 그런 말을 쓰면은 그 젊은 사람이 의뢰 보고, 그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첫째, 흥행할 수 있는 조건은 배우 자체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관객의 분노를 자극하는 물건의 창대사. 자, 이 영화가 특징이 뭡니까? 공공의 저거 아주 땡기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또라이 검사야. 근데 끝까지 이 사람 갔습니다. 끝까지 감옥에 보내는 거야. 어떻게? 즐거운 편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감옥 잘 안 가잖아요. 요리조리 다 빠지잖아. 감옥에 넣으면 어쨌든 고속으로 빠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보통 사람하고 한마디로 그 금수저는 다르구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라이 검사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친구를 감옥에 넣으니까 내가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카타르시스가 해결되니까 그 영화를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고, 그래서 추천하고, 그래서 관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주 운명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하고 난 이후에, 영화의 성공은 별거 아니구나. 영화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저 세 가지 요소만 적절하게 배합하면은 영화는 성공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도 영화를 만들 때 아예 이때는 현행배우 두 사람을 다 같이 섞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저를 풀대로 만들면 영화를 성공한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한마디로 인기 영화배우를 아예 두 명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던데 역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딱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영화는 딱이다. 흥행의 3요소, 이것만 적절히 배가 투입하면은 영화는 성공한다. 이 성공에 대해 그렇게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로부터 딱 있는데 또 공부의 저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관객들이 약간 실증나. 강우수 감독 영화는 영화 배우의 폼도 비슷하고 왜 본 사람은 투철한 사람이 가서 잡아오고, 그런데 툴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니까 관객들이 약간 눈치를 챈 거야. 강우수 감독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못해서 그렇다고 실패하면 안 됩니다. 손익분기 맞아서. 그런데 강우수 감독은 뭡니까? 계속해서 앞에 성공했던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이 사람이 또 한마디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그 공공의 적이 누구냐? 일본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일본가 되면은 또 한국 사람들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맞췄는데도 결국은 관객이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객이 쑥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두 번 성공했고, 세 번째는 그런 대로 동전치기했고, 네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성공했던 생각을 깨버리자. 편하게 내가 계속했던 이 부분대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안 되겠다 자각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미 관객의 반응에 눈치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년도 영화를 만들고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화까지 만드는데 얼마 시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어요. 3년.
4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드는 거야. 자수의 시간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익히라고 demand야.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쪽에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스릴 영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말은 뭔가 하면 가수가 꽁짝 부르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랩 부르는 거 안 가집니다. 완전하게 다른 파트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윤태호의 웹툰, 웹툰, 만화를 가지고 영화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라고 영화 배우가 자기가 잘 쓰는 영화 배우, 이거 배우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일이, 허준호, 정재희, 유준상, 외진이. 그 당시에는 2류급 배우들. 그렇지만 2류급 배우들이지만 연기가 아주 전부 다 개성이 있는 그런 배우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프로 감독이요. 지금까지 찾아가던 이름 있는 선수 안 빼고, 안 쓰고, 전부 다 신인 선수 선다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감독 같으면은 한마디로 내밀주의고, 지금까지 탈 좋고, 그런 사람 설명하지. 지금 오래 뽑아온 신인들, 그런 것들 1부, 2부, 3부, 하기 힘들잖아. 이 사람이 강하게 그 선택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완전하게 사슬을 한번 끊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대박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을 주는 단체가 영화에서는 한 30가지 상이 된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주는 것도 몇 개 있고요. 신문사에서 주는 것도 몇 개 있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상이 한 30개 있는데, 이 영화가 그 해에 모든 상 32개 상 중에서 31개를 휩쓸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무주연상 정재희 씨가 받았습니다. 나무조연상 우여진이가 받았습니다. 한 영화에서 그것도 청룡영화사에서 나무조연상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대상, 우인영화상, 대종상 영화제, 춘상 영화제 모든 영화에 상을 받은 분들은 광해물에서도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3년 고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결과 대박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돈을 벌었는데 그동안에 벌어난 돈을 400억 벌었어, 400억.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400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 한국 영화가 상당히 큰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은 한국 영화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영화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스크린 커트제 그런 거 아시죠?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한국 영화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어떻습니까? 스크린 커트제 그 일수만큼만 한국 영화 올리다가 빨리 빼고 외국 영화 가서 돈 버리는 거야. 왜 한국 영화는 돈 안 돼? 돈 안 되는 거 하지만 스크린 커트제 몰래서 가서 하루치나 내려는 거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 감독이 충분해서 되어버렸습니다. 스크린 커트제, 어쨌든 한국 영화의 기술을 좀 더 넓히다. 왜? 이게 안 나오면 한국인 경쟁이 없어가지고 한국 영화가 쓰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을 외국으로 수준으로 높이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400억 불이라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해서 돈은 없지만 괜찮은 감독들, 괜찮은 극작가들이 대본선 이 사람한테 밀어줍니다. 제가 한 편인가 10억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독을 만났는데 이 감독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일이 안 알려지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데가 없어. 투자를 이런 데 해서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0억을 줍니다.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영화만 만들어라. 그 대신 너한테 10억 안 받는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 대본이 너무 좋아. 10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400원 가지고 10억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시민들이요 한 20개 정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개를 만든 영화가 다 실패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껏 대박을 쳤습니다. 그 20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무스가 같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젊은 사람한테 투자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봉준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준호가 어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딱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화위상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뭔고 하면은 이 사람이 리더로서 자기도 성공했지만 이 성공을 자기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해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화가 외국 영화하고 경쟁해서 전혀 울리지 않고 대단한 영화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K-팝 문화가, 영화 문화가 오늘날 세계적인 위상을 일으키는 데는 이 사람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초창기에 한번 보십시오.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걸 하고 자기가 성공했던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정신을 차려가지고 3년 만에 절치부심하면서 변화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변해서 성공하니까 너무 예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끔 변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사람한테 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의 문화의 위상을 높입니다. 이 폴튼 스님 2010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년 됐는데 2010년도 돌아가시는데 이게 사실 폴튼 스님이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1932년생. 그래서 제가 폴튼 스님 나온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많은 읽었는데 뭐 폴튼 스님 좀 안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분 돌아가신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이분을 만납니다. 삼성에 강의를 갔습니다. 삼성에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의야.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강의고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2시에 강의상 거기에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기다렸다가 그래서 3시에 강의들을 하려고 그런데 2시에 법정 선생님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강의하기 위해서 10분 쉬는 시간에 강사 대기실에 간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강의 대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는데 법정 선생님이야. 깜짝 놀랐잖아. 물어도 제가 법정 선생님을 존경했는데 어쩌면 법정 선생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정 선생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서 벌떡 일어나서 법정 선생님한테 크게 인사를 했다니까. 당연히 법정 선생님은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하게 드리면서 저는 3시부터 5시까지 강의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2시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나는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강사 대기실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법정 스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수업을 만들었는데 교수님 제가 2시부터 50분까지는 어차피 내가 강사 대기실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앉아있지 말고 스님 강의 1시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손을 붙잡고 요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 삼성가도 요자리에 안 앉습니다. 왜 요자리에 안 앉는가 모르겠어. 그 여자가 금자리야.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전부 사람들이 잠자리에 앉아야죠. 이거 한 말로 하고 제일 비싼 자리죠. 거기를 딱 내가 앞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법정 스님이 만약에 그때 1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1시에 강의 들으러 갔죠. 앞전 강의한 사람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정 스님 강의를 들었는데 앞에 강의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2교시 강의한 것을 딱 줄인 게 이거 4가지입니다. 이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딱 내가 강의 끝나고 난데 내 나름대로의 강의를 딱 줄인다 조금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분이 스님인데도 저는 변화관리만 전공한 사람이잖아. 변화관리 전공한 사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십시오. 우리는 당근생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다. 누구처럼? 아리마 히데코처럼 베라사같이 죽을 때까지 그래 똑같은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남녀노소 말하고 이 말이 뭐지냐?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간 한 가지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 말처럼
들으면 안 들리겠지만 저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느 누가 당신 안 변하면 당신은 이미 녹슬은 것이다 딱 말 들었다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녹슬었다고 뭔지 모르게 여러분 변하고 싶을 겁니다. 이것처럼 변화를 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이 말처럼 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뭐가 녹습니까?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불합리한 일을 봐도 마음이 녹으니까 외면한대. 불쌍한 사람을 봐도 마음이 녹으니까 외면한대. 그래서 사회가 안 변한대. 무슨 말 아시죠? 야, 이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은 강의를 하면은 저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는 공학자입니다. 철저하게. 석사, 학사, 박사를 다 4년 공학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공학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수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사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5년 뒤에 망할 확률 30%입니다. 5년 30%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공학자가 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변하면 5년 뒤에 30% 5년 뒤에 정말 우리 회사가 30% 망하는데 들어갈까? 야, 변화해야 될까? 그 말 가지고 사람 변화를 못 시킨다. 사실 이게 훨씬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역시 공학자 아무리 까부도 사도 인문학자한테는 건강하구나. 아마 제 이야기 듣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김웅신 작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또 듣는 여러분들 마음이 또 다를 거예요. 아마 내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자, 포트 선생님 똑같은 말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이 뭐냐? 일상의 다스림과 게으름이 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꾼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거 변해야 될지 내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 개인적으로 변해야 되는지, 조직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영업이 안 돼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업을 잘할까? 그게 여러분들 변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매번 필상하다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마음을 실패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협상 스킬을 좀 더 익히고, 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영어가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한때 운동이 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힘드니까 운동은 해야 된다면서 운동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운동화 사가지고 뛰어야지. 그렇지만 그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매번 걱정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겁니다. 매번 걱정만 하고 행동 안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는 합니다.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꿈에서 하더라고요. 꿈에서 내가 듣는 거야. 꿈에서 운동장에 열방 뜨고 새새 끓이는 거야. 꿈에서. 어느 날 그 꿈 꾸다가 딱 내가 일어났습니다. 야, 얼마나 내가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꿈에서 운동하는 꿈을 꿀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꿈 안 꿔도 되지. 왜? 내 스트레스 받는 거 해결했는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현재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강하게 성물을 주십시오. 성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기업 조직에 절대 불가침한 능력에 속하는 관행이나 고정하면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면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부터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업계의 성능은 뭡니까? 라면 업계. 라면 만드는 사람이 특히 바꿔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바꾸면 그 라면이 아닙니다. 라면 업계의 성능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라면 국물이 매콤해야 된다. 그리고 국물 색깔이 붉은색을 해야 된다. 이거 두 개 바꾸면 안 됩니다.
왜? 그거 바꾸면 그 라면이 아니야. 이거는 라면 업계에서는 한마디로 바꿔서는 안 되는 그 조직의 관행입니다. 고정관행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에 이정도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곰탕 국물 같은 또 색깔도 어떻습니까? 곰탕 국물보다 우육배달 나는 그런 라면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재미로 삼아 만들었죠. 왜? 자기는 라면 업계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텔레비 프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많은 삼남라면도 빠을 끼고 농심라면도 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삼남라면이나 농심라면 사람이 그래 우리도 저런 라면 한번 만들어보자. 뭐 라면 국물이 굳이 끓게 썰어놔야 돼? 라면이 굳이 냉품해야 돼? 뭐 이 사람처럼 라면도 좀 구수하게 우유기가 나는 그런 국물 어때?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두 개 회사 농심하고 삼양이 전체 라면 시장에 이 두 개 회사가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90개 회사가 그 나머지 20% 이상을 묻고 한마디로 살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도라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는 전체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돼. 그 1%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망해도 그만 그저 뒤로 물러설 데가 없잖아. 그래서 강하게 이영규 이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꼬꼬면입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됐어. 네? 음식 관리거든요. 여기 팔도에서 생산하는 풀가능 해도 수요를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팔도가 한때는 어떤 자세 해주었으니까 이거 살라고 하면 팔도에 그동안에 안 팔리는 물건 업체가 팔았습니다. 요거 라면 한 박스 이거 사가다 하면은 팔도에 잘 안 팔리는 거 이거 몇 개 사면은 팔도 라면 한 박스 줄게. 그래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팔도 라면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라인을 증설해가지고 이 꼬꼬면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2년 동안 장사 엄청 잘했어요.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750억을 벌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 라면 안 나옵니다. 먼저 안 먹습니다. 왜? 이거 라면 아니잖아. 왜?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번 먹어봤지만 그거 대부분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또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농심라면, 삼간라면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한 손해가 없죠. 왜? 150원 투자하고 75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수박이 있습니다. 네모난 수박이요. 그런데 이거 먹는 수박 아닙니다. 맛은 없어요. 다 이게 선물용입니다. 왜? 좀 특이합니다. 이거 만드는 게 이래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시죠. 그 속에 탁 끼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막 오고 하는 거라서 그래 분재 같은 거 분재는 결국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야 되는데 요래 자라면 가지 이렇게 꺾고 또 좀 자라면 가지 조래 꺾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어쨌든 분재는 또 병신처럼 내야 이게 또 값어치가 있잖아. 이 수박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게 수박을 보시면 진색깔 안 나오잖아.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일본에 20만 원에 팔린다니까 전부 다 선물용으로. 근데 이것도 잘 안 만들어진다 해야 100통 수박 만들면 그 중에 한 20%만 성공한답니다. 20%만 네모나게 나오고 나머지는 20%가 네모나게 안 나와. 그러면 네모나게 안 나오면 어중중하잖아. 다 폐기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미나는 게 수박이 굳이 동그래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깬 것으로서는 아주 이게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네모난 수박이 3년 동안 혁신 제품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인 하면 가지고 있는 성우, 고정관념 이런 거 아닙니까? 와인은 뭔지 모르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마셔야 된다. 자, 이 말은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데나 먹는 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에 제약.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와인 판매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큰 단점이잖아. 장소에 제약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어야 많이 팔리는데 장소에 이런 최적화된 쪽들에서만
그 와인을 묻다 보니까 결국은 와인이 많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인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딱 따면은 다 먹어야 됩니다. 뚝뚝 딱 넣는 순간에 공기하고 접촉하면은 그때부터 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반병을 묻고 반병을 꿀을 닫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술은 산화가 된 술이잖아. 그러면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먹었을 때는 그 풍미가 처음에는 100인데 일주일 뒤에 이 풍미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도 몰라. 그죠? 모르는데 정말로 와인에 대해서 정말로 귀신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돈 주고 마시는데 처음에는 50의 품인데 100의 품인데 일주일 뒤에 50의 품이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와인은 양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다 마실 수 있으면 와인 납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이 못 마시죠? 그러면은 오늘 그냥 맥주는 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가 멋진 장이 있어야 돼. 촬영지를 일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한 여사가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한번 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드는 술이 이겁니다. 더 툴립이라는 와인입니다. 이거 일회용 플라스틱 잔에 저기 은박지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뭐하지? 이게 와인 역사상 딱 1년 만에 매출액 28배 성장한 회사입니다. 1년 만에 28배. 2800% 성장했어요.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저 와인 실패했습니다. 와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멋진 잔에 멋진 분위기에서 그런 멋진 잔에 마셔야 되는데 와인을 어떻게 대중화시킨다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땅에 은박지만 뜯으면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이게 대중화시키는 바람에 근데 이 사람이 참 멋진 게 뭔가 하면 이 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이 와인의 주 대상국가를 누구를 선정했나 그러면은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이 그때 막 뜨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만 이 와인을 마셔준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은 이 와인은 엄청나게 홍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술 취함을 하면서 한국에 왕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술 문화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특히 무엇을 유심히 봤느냐?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먹는데 소주 잔에서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깨달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딱 소주를 먹는데 소주의 여러분들 1등 공신은 소주의 1등 공신은 이효리 아닙니다. 이효리가 텔레비에 소주 광고 나오면은 조금 올라가기는 거다. 그렇지만 이효리 아닙니다. 소주의 1등 공신은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 소주 잔이야. 정확하게 7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주를 두 사람이 먹는다. 한 잔, 한 잔, 한 잔, 마지막 한 잔이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 되잖아. 이모 한 명 끓여야 되는 거야. 그 한 잔 되면 한 명 팔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은 세 사람이 먹는 테이블도 세 사람도 항상 하나 무지해. 그러면 우리는 술잔을 들고 한 사람이 있잖아. 이모 한 명. 네 사람이 먹어도 한 잔 문제. 벌써 네 사람이 먹어도 한 잔 미르잖아.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먹나, 세 사람이 먹나, 네 사람이 먹나, 어떤 팀까지 먹어도 항상 한 잔 무지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여러분 술집에 가면은 이 테이블에서 이모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와인의 양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187ml로 만들었다. 187ml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인 187을 딱 마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지 모르게 약간 부족해. 그래서 한 잔 더. 그래서 이 와인은 거의 한 잔 먹는 사람이 한 잔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두 잔을 먹습니다. 두 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한 280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잔 먹고 한 잔 280을 더 먹으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때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한 잔으로 그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아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 대신 술 맛은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도 이 와인 흉내내가지고 이 와인 지금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그 경주 같은 데 제가 며칠 전에 호텔 가서 강의하는데 가보니까 이거 더툴 와인은 아닙니다. 더툴 와인은 아닌데 우리 한국에 그 안그레사에서 만들었는데 드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몇 잔 마셨다? 2잔 마셨습니다. 한 잔 딱 먹으니까 뭔지 모르게 쪼개 부족해. 대단한데. 자, 여러분들 북어를 대단하게 하잖아요. 북어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단한 대학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단한 대학들 중에서도 거기에도 1% 정도 안에 들어야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구글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인사팀장 했다는 그 이유 한 개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그것도 구글에서 했다는 그 이유로. 한국 사람이 인사팀장은 대단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사실 구글에서 인사팀장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뭔가 하면 구글은 지금도 한 420개 팀이 있거든요. 420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성과가 좋고 이 팀은 성과가 안 좋아. 그런데 그렇지는 안 되잖아. 왜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근데 요 팀은 하나로 인류대학 나왔고 이 팀은 산문대학 나왔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성적이 안 좋으면 학벌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높은 놈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팀들은 성과가 좋고 어떤 팀들은 성과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1등하고 제 꽁지를 비교해보니까 3,7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내가 구글의 회장이다 세르게이 버닌이다 하면 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1등 되는 팀으로 다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0개, 20개 팀이 지금 1등 팀 하는 사람 정도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구글은 엄청나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르게이 버닌 대학이가 왜 똑같은 사람을 나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시키고 똑같은 월급을 주고 똑같은 보상비를 해주는데도 성과가 있는 팀이 있고 성과가 없는 팀이 나오는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뭡니까?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과 1이만 하면은 2가 돼야 되는데 2.5가 되더라는 겁니다. 잘 되는 놈들은. 어떤 사람들은 1과 1이 되면 최소한으로 2가 돼야 되는데 1.5밖에 안 나와. 서로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잘 되는 팀들은 1과 1이 만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2 이상의 효과를 내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야. 그래서 이거 하나 보십시오.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만 2조입니다. 2조. 세르게이 브린이 얼마나 구글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인데도 왜 420개들마다 성과가 다 차이 나느냐? 그래서 모든 팀들을 어쨌든 최우수 팀에 던져가게끔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이정도 우승도 안 아깝다거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 다 들어붙었습니다. 엔지니어,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민수학자. 한마디로 수학에 들어가가지고 부수마다 다 살펴만 됩니다. 3년 연구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잘 되는 팀들은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팀의 특징은 이건 얘기를 잘하라는 얘기네. 특징이 우수한 팀들이 전부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 하고 싶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조직에 한마디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죠.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놈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실패했잖아. 그것도 아니라고 내.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무한을 주지 않는지. 그런데 잘하는 팀들은 이거 잘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10명 팀이 자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니까 10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개, 30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또 문제는 팀들은 10명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아이디어가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그 다음에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인가? 프로젝터님 그거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그 데이터를 약간 교체했더만 그것 때문에 제품이 불량이 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고요.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음에 잘린 사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도 쉽게 요청을 할 수 있는가? 팀장님 그거 제 모르는데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직 그거 못합니다. 알리다가는 순간에 이놈 역시 실력이었구나. 역시 안 그래도 이두대학 남놈이 이것도 몰라. 이놈 다음에 그룹에서 탈락시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하직원이 상사의 의견에 반영합니다. 팀장님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쫓다가 팀장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인자 팩트를 잘못 선정했는데요. 실험 조건이 좀 안 좋았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있는 조직이지만 결국은 그 조직의 대빵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거는 실제로 10명이 있는 조직이지만 결국은 2명이 있는 조직이. 그죠? 실제로 10명은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 아이디어 안 내고 그중에 그 사람, 내 사람들만 의견 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움직이니까 10명이 조직을 움직이지만 결국은 이펙트 효과를 못 내.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0이 아니고 2야 2. 근데 여기는 이 사람도 이런 아이디어 내고 저 사람도 이런 아이디어 내고 이 사람이 잘못된 이 사람이 지적해주고 하니까 그죠? 10명이 20개, 30개 아이디어를 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0이 아니고 20, 30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하고 이 팀의 성과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게 폭스바겐에 2015년에 DJ 데이트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폭스바겐이 망해지고 됐습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지금부터 8년 전으로 넘어갑시다. 2007년도에 폭스바겐이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미국이 폭스바겐 여러분들 디젤 자동차가 너무 미국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자동차 작게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그 정책 성향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관세를 높여줘서 관세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동차 30% 관세를 내리니까 한국 자동차 30% 비싸니까 미국 나면 사겠어요. 지금은 관세가지고 때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동차가 누구 들어오니까 자동차 잘 만들어가지고 막 특히 디젤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미국의 빅3가 막 자동차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노 하면은 보십시오. 디젤 자동차에 나오는 질소 산화물 기준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적용했습니다. 질소 산화물이 0.05 이하 정도 되도록 만드는 것만 우리나라에 수입받아 주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제를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 너희 자동차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한마디로 질소 산화물을 놔줄 수 없다나.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내가 0.5까지는 허락해줄게.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0.5 못하면은 미국에서는 화를 먹어. 왜?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다 같이 유럽만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05년부터 또 2009년까지는 0.3까지 인정해줄게. 차츰차츰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뭡니까? 강렬하게 보십시오.
0.05 계속해서 실수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자동차가 못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야단이 났죠. 이때 이 폭스바겐의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마틴 비튼 코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자동차를 이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가스 배출 테스트할 때 눈을 속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0.5가 나오는데 0.05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에 그다가 폭스바겐에 있는 많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이 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 뭐 속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언제라도 도둑납니다. 우리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규제에 해놓은 조건에 까다롭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왜 저렇게 프로그램을 소유해가지고 판매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용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피터폰이 이렇게 했어요. 미국 자동차 못 팔면은 결국 우리에서 망하는데 니 옷 벗어야 되는데 옷 벗어.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피터폰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속인 자동차를 무려 8년 동안 팔아냅니다. 결국 8년 만에 들통났잖아. 그래서 어떤 지화가 발생했습니까? 그동안에 전 세계에 1100만 대 자동차를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팔아냅니다. 이 1100만 대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됐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이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47억 달러 20조 벌금 냈습니다. 20조. 우리 한국에도 이 자동차 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자동차한테는 230억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 자동차에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신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신문 결과에 한국에는 약 한 280억 정도를 그 사람한테 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신문에 탁 터지니까 독일 증시에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20조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40조가 많이 벌었습니다. 40조가 날아가버렸습니다. 거짓 속에서 그동안에 버려난 돈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들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두려움 있는 조직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보죠. 정말로 우리 대통령님이 그때 교육만 했을 때 밑에 있는 국문 중에서 바지가리 잡고 그건 안 됩니다. 교육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이런 사태 안 벌어지잖아요. 누군들은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지가랑이 잡고 적해줘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불을 그 이야기 했다가 장관장이 이럴 것 같으니까. 자, 근데 픽사는 이것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픽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영화가 뭔지 아시죠? 이거잖아. 기울왕국이잖아. 기울왕국 1편 우리나라에서만 1033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기울왕국 1편은 우리나라에서만 1375만 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영화 1편, 2편이던 그 영화가 이 감독이 끝나고 난 뒤에 딱 그대로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거 아닙니다. 그거 4번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간 건데. 그 4번 바꾼 거야. 우리도 4번 바꾼 것을 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4번 바꾸기 전에 영화를 다 만들어서 놓고, 이 픽사는 그렇게 한답니다. 영화를 딱 다 만들고 난 뒤에 400명 전 조직이 있는 거기에서 그 영화를 상영한다 이겁니다. 상영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400명한테 피드백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피드백을 하느냐? 한 음량을 담당하는 한 엔지니어가 그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에 그 얼음이 좀 깨질 때
그 처음에는 잔잔한 음악이 딱 들어갔는데 현 음악이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끝날 때는 그게 관한다는 음악을 좀 넣었으면 음악을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 우리나라 같으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 감독이 일리인데 그렇게 하자. 음악 감독. 그리고 이게 뷰를 보는 게 이 얼음 있잖아. 얼음 자체가 이게 흰 얼음이 아니고 새파란 음악이잖아. 그 음악을, 그 얼음을 이 사람들이 팀이, 미술팀이 그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얼음 자체가 좀 더 멋있으려 하면 흰 그 얼음이 아니고 얼음이 만들면 정말로 춥게 느껴질 정도로 얼음에 약간 하늘색이 들어가는 그런 얼음을 만드는 거 좋겠네. 오케이, 거기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 450명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을 다 제시해가지고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고 3차 수정하고 4차 수정해서 전국에 파는데 그러니까 대박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픽사에서는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 작가가 쓴 그 대사에 한 대사라도 바꾸면은 다음부터 김수현이니까 안 씁니다. 내가 하는 그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지. 감독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오는 날 갑자기 자기가 약간 다른 쪽에 행동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배우 그 감독한테 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놈은 미안해. 한마디로 힘 있는 배우들은 약간 자기가 할 때 약간 자기 거 조금 당겨가지고 조금 재밌으면 감독도 웃는 거야. 아 그래 그게 더 재밌겠네. 그대로 하자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신인 배우들이 하면은 이게 더 재미난데 또 한다 해도 스텝들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뭐 얘기하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사람의 의견이 받는 데서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영화의 품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음에도 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 또 감독이 또 동행하는 거야. 왜? 감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면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이 크리스토퍼하고 제니퍼리인데 제니퍼리가 항상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의 문화 이것을 브레인 트레스트가 알려합니다. 내가 개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거 브레인에서 나오는 이거 내가 다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영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 내도 아이디어 내도 그냥 두름이 있는데요. 두름이. 그러니까 결국 감독도 생각 못하는 걸 사람이 생각해 주잖아요. 왜? 450명이 다 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 플러스 1이 1이 아니고 2, 3, 4가 돼가지고 훨씬 더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특히 코펜하겐에서는 이거 기능을 해놓고 이거 엘사를 또 택배를 안고 있는 블루 엘사에서 또 판매해가지고 140만 원 받으면서 와 이거 가지고 또 돈을 엄청 벌이더라고요. 영화 성공하면은 영화에 대한 부처적인 같이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 설명할게요.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8시에 갈 수 있을 건데. 자, 양보기가 극적인 변화. 주장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면 여러분 좀 더 변화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툴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3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3가지. 자, 기술은 방향 제시를 잘해라. 방향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코끼리는 동기부여를 시키라. 코끼리를 동기부여시킬 때 우리나라는 코끼리를 이성적으로 동기부여시킨다? 안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 잘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기수는 계속 감성적으로 흔들리고 코끼리는 계속 이성적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예 환경을 만들어버리라.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수는 우리 해설을 봐서는 누굽니까?
기수가 감독, 일적. 저기서 말하는 코끼리는 누굽니까? 우리 회사의 조합원들. 자, 볼까요, 그죠? 기수 방향 제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말은 리더가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전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정치를 안 해봤던 한 사람의 리더가 독자적인 것으로 큐를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누구를, 정치인 사람들을 여야 부분하고 정치인 사람들한테 종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리더가 한번 잘못해버리면 리더대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조직이 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이 지나갈 때 지나라 세 나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이 지나라 쪼개져가지고 세 나라로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 지나라, 진시방의 지나라는 결국 먼저 청합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이밀에 초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일왕이 있습니다. 무일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나라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나라 통치자 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 흉노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조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누가 찾아옵니까? 흉노적이 말 타고 찾아와가지고 추수해도 확 서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백성들이 농사지가 이거 우리가 다 먹어도 부족한데 마늘 흉노적이 훔쳐가니까 결국 50%가 먹고 사니까 늘 가난한 거야. 자기만 먹고 하면은 남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5만원 매상을 올려서 그럼 5만원 매상을 올리면 5만원 가지고 그 가족이 묵기 살기 딱 직당한 거야. 그런데 조폭이 찾아와가지고 2만 5천 원을 뺏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뺏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 믿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이 문제는 국방력이 약해서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고 되면 당연히 돈 안 주지. 근데 이게 필요적이 너무나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형상을 했습니다. 형상이 그렇게 좋은 형상은 아닌데도 그래도 길가기 대안했습니다. 왜? 휴노들을 만나가지고 대표를 만나가지고 너 추수 때 절대 오지 마라. 농사지가 내가 너 30% 보낼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뭡니까? 농부는 70% 먹는 거야. 그래놓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쨌든 협상 자리가 한자 50만 안 뺏겨도 된다. 내가 30만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70을 먹으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살기 안 좋느냐. 그런데 그 시설을 언제까지 할 건데? 그냥 지금 당장 전쟁 치가지고 우리가 피해본다고 해가지고 그럼 끝까지 갖다 바칠까?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 5만원 준 거 그 내가 반환한데 할게 30%는 안 하는데 바치소. 그러면은 남녀무시하게 좋아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50%안 가지고 와가지고 자 30%만 가지고 고맙습니다. 내 30% 갖다 바칠게요. 30%를 갖다 바치면서 평생 상세해 보십시오. 부자되나. 그게 무일왕이 그것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무일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일왕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자기 아버지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제일 첫 번째 행동 제시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기동력을 갖춘 기병으로 군대를 편성해라. 우리는 보병이고 저놈들은 기병이야. 말 타고 사는 놈하고 뛰어다니는 놈하고 전쟁 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말 타는 놈이 이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우리 군사들 중에서 반은 다 기병으로 바꾼다. 말 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을 타는 거야. 말을 안 타는 놈이 말을 타니까 막 군기가 아프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한 달 타다가 아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말을 안 타는 놈이 말을 타니까. 그러니까 무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타고 그러면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50% 갖다 바칠래? 또 그거는 싫어. 그래서 알았어 나 말 타겠습니다. 결국은 3년 만에 말을 잘 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도 화살을 쏘가지고 맞추기 힘든데 말을 타고 하면서 그 맞추니까 마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좀 대상물 못 맞추죠. 그러니까 아이고 많다고 화살 쏘는 거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해서 50% 갖다 바치라. 아, 또 그런 거 싫습니다. 불편하는 거예요. 한 3년 딱 하니까 말 타고 화살을 쏘는데 기차에 맞은 거야. 딱 7년 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흉노도 대장을 찾아가지고 앉아가 너가 50% 못 준다. 왜 너 아버지하고 옛날부터 준비됐는데 왜 못 주느냐? 그거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이제부터 자주 국방에서 누나라고 한번 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흉노조 왕이 야, 이 새끼 많이 컸네. 전쟁하자. 방법은 없잖아. 전쟁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전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무 우리가 막 가보디파는 말에 무게가 너무 나가. 근데 저놈들은 간단한 호흡만 입고 전쟁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말 입장에만 보십시오. 말 입장은 이놈들은 사람 몸무게만 딱 태우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몸무게 플러스 30kg의 물건을 더 얻고 타니까 누가 먼저 지습니까? 이놈들이 먼저 지치잖아. 나는 한마디로 맨손으로 등산하는데 한 놈은 자기 마누라하고 등산을 안 해보십시오. 결국은 마누라하고 등산하는 놈이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자신갖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호복을 입어라. 오랑캐 옷 있다는 겁니다. 왜? 말한테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말이 오랫동안 전쟁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만인데 어떻게 상관 모습이 있는다 이거죠. 이거 사람들이 이거 반대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전쟁 전다. 저놈이나 우리는 거의 다 기병끼리 싸움하니까 그 전쟁은 똑같은데 결국은 막판에 저는 거는 우리가 그 옷 때문에 물어가지고 말이 지쳐가지고 전쟁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거 해결하면 된다고 설득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설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삼촌을 설득합니다. 자기 삼촌을 찾아가지고 삼촌 저놈 이긴다 그러면 우리 오랑캐 옷이라도 오랑캐 옷을 입어야지요. 옷이 뭐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가지고 국민들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런데도 삼촌은 이 옷을 안 바꾸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주 백관들이요, 자기 전부 다 아버지 시대 때에 전부 다 영의정 잘생긴 사람들이거든요. 얘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세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때 빡빡해서 넣으면 날 왕이 됐다고 해서 뭐 사람들한테 막 명령을 하니까 당연히 안 따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을 정말로 팽팽하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월 1일날 만주백관에 해를 하는데 자기 삼촌이 호몰리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유미진 장인들이 어떻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호몰리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이 호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그단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부 호복을 다 바꿉니다. 전쟁 치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똑같잖아. 똑같은 가벼운 몸으로 전쟁 치고 똑같이 훈련받아가지고 전쟁 치는데 조건이 한 개 바뀌기는 뭡니까? 흉노정은 요놈 잡아먹도 되고 안 잡아먹도 되고 이건 좀 비네. 여기서 돈 못 뜯으면 남대문에서 돈 안 주면 동대문 가서 또 뜯는 거 되잖아. 근데 우리는 천사가 다 관련 문제다.
센서가 달린 팀하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는 팀하고 전쟁을 치니까 결국은 센서가 달린 팀이 이길 수밖에. 그때부터 형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조나라랑 전쟁 치지 마라. 조나라 전쟁 치면 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다음부터 들어가면 서쪽으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로마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하게 되는 1등 공신이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라. 박정희가 그 했잖아요. 박정희가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려 하면 어떻게 된다? 금연해라, 금연해라. 특히 농왕이 때 좀 한갈 때 옛날에 우리 농촌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농왕이 때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모여서 하도씩 하잖아. 그거 하지 마라. 집 개선해라. 그래서 10회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매일 새마을 노래 틀어주제. 진동이 울렸네. 뭐 그러고 막 동네 파가 그 소리 매일 아침마다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제시하는 게 마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 매장이 있습니다. 문구 매장. 제가 문구 매장에 컨설팅을 했거든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아주 재미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우리 사장님은 구두 사러 가면은 보통 한 몇 번 정도 갈아 신고 그 구두를 삽니까? 한 3번은 갈아 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구두 딱 잡아주면 그거 딱 신고 이걸 계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이거 한번 갈아 신어보고 그 다음에 끊는 것도 한번 갖다 달라 하고 또 꼴좁게 넓은 것도 한번 갖다 달라 해보고 물론 제일 먼저는 치수부터 갖다 달라 하겠죠. 그죠? 250을 신을 건지 255를 신을 것인지 뭐 치수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색깔도 한번 해보잖아. 까만 거 말고 고동색도 한번 나와보고 알고 봤다면 평균 4.7번 만에 바꾼다. 내가 어제 컨설팅 하면서 알았다니까 4.7번을 하고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두를 사러 가면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매장에 직원들은 한 사람이 오면 최소한으로 4.7번을 바꾼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두는 정답니다. 물건 파는 거는 80% 확률, 20% 확률 의미 없습니다. 80% 확률로 살 것 같아도 안 사면 뻥이야. 그런데 20% 정도 확률을 가지고도 결국은 사면 질이야. 그래서 물건 파는 세계에서는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뿐이다. 0이 없습니다. 산다, 안 산다. 그죠? 아무리 이 사람을 꼬아가지고 지금 살 것 같이 해가지고 지금 돈 결제할 것 같이 카드 가지고 결제할 것 같아도 마지막에 내일 한번 놓게 하고 또 한번 그는 빵이 됐거든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살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좀 내가 안 살 것 같는데 해서 내가 서비스를 좀 작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 카드가 결제해버리면 뭔 일이 돼버리잖아.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사람이 구두를 골루러 간 거야. 주머니에 떴습니까? 처음에는 그 구두 골라줘서 250이라서 250 갖다 줬어. 그런데 한 놈이 250 좀 적었는데 하면서 255를 또 줄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손님 말은 250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55를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래서 255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또 250을 갖다 주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님 250이 나한테 했는데 마찬가지 250이라고 고집합니까? 그때부터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중에는 꼴 좀 넓은 거 해서 꼴 좀 넓은 거를 갖다 주는데 이 꼴 좀 넓은 건 뭔지 모르게 구도가 좀 탁해 보이네. 안 멋있어 보이네. 또 그런 거로 탁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새끼가 지금 구두 사려고 이러나. 그래서 왜 그 구두 한번 보여주고 나면은 그 구두 또 묶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은 이 양은 안 사고 떠나면 관계없지만 새 클레 구두 신어봐는 놈은 가고 나면 그 새 클레 구두 다 또 포장하려고 그러면은 왜 시급하다니까. 그러니까 한 3번장 정도 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약간 입이 튀나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놈은 정말 살거나 안 살거나. 그래서 아무튼 서기서 대응하는 게 달라져.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4번째 딱 갈아 신고 내려오게요 떠나는 순간에 이 친구가 뭡니까? 뒤에 대서 욕한다니까. 새끼 살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저것 신어보고. 그런데 지 나름대로는 그 이야기를 적게 했는데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2번 갈아 신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니까.
그 매장에 두 번 쉬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나도 지금 두 번 가시는 거야. 한 번 더 보자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야. 한 번 더 보자 했다가 너 결국 사든가 안 사면 뒤에서 욕할 것 같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두 번 쉬었던 세 번 쉬었던 무조건 떠나는 고객한테 뒤에서 뒷꼭지는 감사합니다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것을 이러면 못 봅니다. 왜? 뒷꼭지에 대한 것을 인사합니까? 그런데 이 첫 인사를 누가 듣습니까? 그 매장에 있는 사는 사람이 듣는 거야. 세 번 사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용기가 생깁니다. 네 번 쉬고 간 놈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나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해도 되겠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부사는 거야. 매출 10%를 했습니다. 인상에만 했는데도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고 증가하는 거야. 고객 만족하기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고객 만족 경영하는 거야. 돈 수억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한 두 달은 또 고객 만족 잘 돼가지고 고객들 와가지고 뭐 세 번 보세도 예, 네 번 보세도 예 해가지고 약간 매출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거 또 언젠가는 옛날처럼 돌아오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봐야. 그래서 이 사장님 뭐 고민이잖아. 그래서 뭐 크게 할 것 없다. 간단한 것부터 하자. 인사부터 시키자. 진선스러운 인사. 매출 10%. 구체적인 행동 없으세요. 변화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용기 행동. 용기 행동.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스베 소세키. 이름이 좀 그렇죠.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거 1000년짜리 표지 인물입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이 최초의 영문학자이옵니다. 영국 가서 영어 영문학자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연구를 보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이 엄청 유망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이 사람들 작품이 고등학교 학생의 그 책에, 국어책에 실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에 가서 외롭고 하니까 뭐 고양이하고 좀 친해지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명 고양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설에는 정말로 모든 소설에 꼭 고양이가 나옵니다. 소재에 중간에 고양이 소재에 꼭 작품이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작가가 한 작품을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잖아요. 휴식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하거든요.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소재도 발굴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은 저 북한의 제일 위에 홋카이도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홋카이도 지방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홋카이도 지방 사람들이 수수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양이가 죽었다는 거야. 이 물론 이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고 야생 고양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남부지방 사람이거든요. 남부지방에서는 고양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없어. 고양이가 죽는다고는 그야말로 큰 한마디로 빅뉴스야. 그런데 홋카이도 지방에는 자주 고양이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왜 고양이가 죽을까? 그것도 그거 연구하고 싶은 거야.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하면서 왜 고양이가 죽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홋카이도 지방은 겨울에 해가 빨리 집니다. 3시대만 어떻게 금해. 겨울에. 밤이 아주 길어야. 밤이 아주 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생 고양이가 다른 동물을 찌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다는 겁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대상물을 잡아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가 실패합니다. 두 번 가가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가 지쳐. 그 다음에 찌를 발견해도 지가 지쳐가지고 결국 못 잡아먹어서 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 길은 해가 짧으니까 한마디로 겨울에 밤이 너무 길어가지고 헌팅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고양이가 죽는답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이 동네의 고양이는 전부 다 죽든가 안 그러면 좀 더 비실비실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중에 반은 남부지방 고양이보다 더 토실토실한 고양이가 누구야? 이게 안 맞잖아, 그죠? 뭐 다 같이 전부 다 비실비실해야 되는데 뭐 어떤 고양이들은 남부 고양이보다 더 토실토실해. 근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남부지방보다 튼튼한 이 고양이를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한마디로 상처 없는 고양이 같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지키는 겁니다.
꼬리가 잘려있고 기가 크게 잘려있고 눈에 앞에 흠지가 있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살펴보니까 이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밤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밤새도 결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개구장에 처박히고 지나가다가 철조망에 끌치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잡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엇을 느끼느냐? 결국 누가 살아남더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놈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걱정합니다. 내일은 아침에 나가서 어쨌든 간에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 먹여야 되지 하면서 집안에서 전전긍긍 행동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또 그 뒷날도 못 잡아먹으니까 맨날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고양이들은 밤에도 무턱대고 여러분들 보험 잘하는 사람들 지금 뭡니까? 보험 잘하는 사람들. 내가 보험회사 가서 강의 많이 했거든요. 그 보험 하면서 연구왕잖아요. 그 사람들 거절에 뚫으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SK의 이영 팀장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영 팀장은 한 사람을 무려 500번 찾았거든요. 500번. 그 사람이 SK의 그 사람 연구왕입니다. 한 사람 500번 찾았어요. 나중에 어쩐 소리 듣는 줄 아닙니까? 보험 들어주는 사람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기사님이야. 네가 천번 찾아봐라. 내가 얘기해주나. 쥐는 그래 네 천번 쥐는 네 보험 안 듣는가 보자. 기사님. 나중에 그 사장이 그 이야기 했대. 그런데 500번째 결국 사장이 있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야. 결국 전때 그 대신 첫 보험을 들 때 자기 전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의 사촌 보험까지 다 해줘가지고 그 첫째 한번 딱 계약했을 때 이미 250원치를 계약을 해줬대. 250원 차라는 걸 한 방에 해결해준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때문에 지난번에도 안 들어주는데 이번에도 가도 안 들어주겠네. 막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걔는 보험 쓴다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강의하는데 어떤 데는 강의 풀면은 저도 이제 기업체 사장님들 아는 사장님 찾아가거든요. 사장님 강의합시다 그러면 사장님 그래서 바쁜데 조금 숨 흘러나면 사자. 그럼 또 내가 6개월 뒤에 사장님이 숨 흘렸으니까 좀 합시다. 그럼 연말에 꼭 갈게. 또 연말에 하면은 모르겠다. 내년에는 꼭 한번 갈게. 그래서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안 하는데 우리 친구 한번 소개해줄게. 그 한번 찾아가라. 매일 찾아가니까 자기도 귀찮지. 그래서 어떤 때 전화 받으면 사장님 자꾸 내가 전화해서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줘서 내가 안 맞습니까?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지금 무슨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데 환경 조금 할게. 그래 하는데도 저는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네 번, 세 번 찾아가면 나중에 사장님이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장님 소개해준다니까. 자, 이거 막 그냥 지나갑시다.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느끼게 해라.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런 걸 가장 성공한 현대카드잖아요. 현대카드 여의도 본사에 가면은 카페테리아 딱 지나갈 때 이게 LCD 화면에 고객뿐만 사람들을 LCD 화면에 계속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밥으로 가면은 이 벽을 안 지나가면 밥을 못 먹으러 가. 그러면 주문가가 이 무슨 글씨 옵니다. 카드 재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드리던데 왜 이렇게 연락이 늦습니까? 하면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퇴기 회장이 어디 가서 느낀가 그러면은 뉴욕타임즈에 가니까 이 벽에 딱 그것을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의 벽에 독자들이 너 이거 기자 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취재 안 해? 너 돈 받아먹어서 뉴욕타임즈가 이런 식으로 너 취재하면은 우리 다음부터 뉴욕타임즈 안 본다. 막 고객의 품목들을 이거 적어놓으면서 이 기자들이 보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지금 보고 지나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조금 요새 태만했네. 그 사람한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옛날에 5등 하다가 요즘 2등 한다고 관중 붙네. 너 그러면 또 다시 5등으로 출나가는 거 금방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보고 스스로 느끼니까 어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때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니까 보십시오. 고객뿐만 것을 탁 튕겨 던져.
서비스 개수교수 팍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기를 결국은 해결하는 겁니다. 왜? 보고 느끼게 하는 만큼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다 그냥 기상치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개월 딱 되는데 알통을 딱 만져보니까 근무살이 알통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와, 피부는 없어서 돌아갈 거예요. 내가 이 물렁살이 있다니까. 왜 운동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근육 운동을 한 5개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만져보니까요. 아이, 다 다있어. 아이, 그거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느끼니까 더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 더 해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고 느끼니까 결국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한개, 이 강의만 보고 공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앉아. 기수와 투기를 변화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라. 카이저 사우스 비운에 의료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한 해에 발생하는 투약 실수가 약 250회. 물론 0.1%지만 투약 신세계의 큰 문제잖아. 220g의 약을 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g을 투여한다든가 30g을 투여한다든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감라제를 이어야 되는데 혈압 약화제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0.1%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0.1% 사고가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아가씨가 막 투약을 할 때 그때 지나가다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오늘 김약사, 오늘 그 동창회는 알지? 오늘 나머지가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작업할 때 약간의 심리적으로 안일감이 떨어지니까 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집중이 약간 흐트러지는 바람에 이런 투약 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줄 아십니까? 투약을 할 때 내가 뭐라고 쫓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 약 투약하는 중이다. 나한테 말 걸지 마. 내가 집중해야 된다. 보여주는 게. 그 다음부터 이 문제 정리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암스테르담 항공, 스키폰 항공의 그 유명한 이거 아시죠? 비행기에 파리가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스키폰 공항에 청소한 아줌마가 매일 하는 거야. 금방 청소해놓고 가면 금방 돌아서 가면 또 가세에 남자 타고 운사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헬리했죠, 우리나라도.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에 오줌 누락고 발가락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가 오줌 누락고. 그래도 가서 사는 거죠. 안 바뀌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 스스로와 겉으로 오줌 안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 파리를 딱 그려놔서 남자들 심리가 서양놈이다 동양놈이다 똑같거든. 파리를 보는 순간에 오줌을 팔이 갖다 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그만할 것 없어. 오줌을 안 사는 아예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 버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한다? 기수는 철저하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라.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자? 보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라.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들어라. 앞전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 그게 없어야 됩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사한테 가끔하게 대들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고 조직의 변화도 결국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툴을 줬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회사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회사가 되고 주장도 우리 박서정 식구만 아니고 이 조직이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잖아. FP 가정이 여기서 여자 오는 거 안 나가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교수님 이번에 오는 모집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강의 끊겠습니다. 이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난해 여러분들 스스로 꼭 좋은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걸 수있고 제가 우스갯서 한번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이게 강의장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뀔 때마다 교문에 가까워져. 옛날에는 교문에 한참 안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보니까 앉아 지금 동네 더 가까워져서 그래서 내가 합숙에서 막 문자님한테 그 이야기 했다니까 언젠가는 더 가까워지게끔 신라 호텔에서 강의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앉아 오늘 많이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신라 호텔 멋진 곳에서 비비 가정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합시다. 자, 여러분.